응? 이거 전 학원에서 그거 썼었던 책인데 그 약간만 써가지고 응. 봤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광합성을 이제 다 해가지고 응. 오, 좋은데? 그럼 이 부분 출력해줄까? 문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네. 오케이. 이따 끝나고 그 출력해야 될 페이지를 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페이지 188페이지 광합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 사실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맞지? 잎에서 누구를 받아들이더라?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지요. 빛은 일종의 에너지일 거야.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식물의 잎에서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맞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 영양소 포도당이 되는 거겠죠. 누구야?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이거야.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노폐물이지. 버리는 걸로 산소가 만들어지고 다시 물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산소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아니지. 식물의 입장에서 말이지. 음식을 먹었어? 똥을 쌌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내한테 필요한 맞는 것을 만들고 필요 없는 노폐물이 되죠.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은 한번 분해가 된 다음에 이 포도당을 만든 데 쓰이고 그 나무 찌꺼기들이 다시 모였기 때문에 이 물과 이 물은 같은 물은 아닙니다. 뭐 화학식으로는 똑같은 존재이긴 하겠지. 내가 만약 얘를 화학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CO2가 돼. 여러분들 아직 원소 기호를 안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죠. 그냥 보기만 합시다. 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H2O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CHO6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지요. 그 다음 누가 만들어져? 산소, O2가 만들어질 거고 물, H2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진 않지? 여기 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하면서 엽록체라고 나왔어. 동글동글한 이제 초록색 모양의 알갱이래.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의 구조를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뿌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잎이 있겠죠. 맞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맺혀. 여기가 생식기관이야. 아기를 만드는 곳이지. 왜? 씨앗을 만들 거니까. 맞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가 식물이 가지게 되는 네 가지의 기관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잎이야. 내가 원하는 잎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얘를 갖다가 댕강 잘라가지고 여기 단면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표면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을 거야. 이쪽에도 껍데기가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도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 껍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표피라고 얘기해. 이 하나를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세포들이 만나서 껍데기를 만들었어. 표피 조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둘 다 표피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위쪽은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줘야 돼. 코팅이 되어 있겠지. 이 코팅된 반질반질한 거 알고 있어. 우리 이파리 보면 위쪽은 반질반질하고 아래쪽은 털털하잖아. 그래서 이 코팅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필기할 시간 줄 거니까 펜은 다 내려놓고요. 그냥 지금은 같이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야. 그럼 이 안에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차곡차곡 세포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세포들이 울타리처럼 쭉 나란하게 있다. 그래서 얘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안쪽은 똑같은 세포들이야. 똑같은 세포들인데 얘는 듬성듬성 있어. 그래서 얘는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가 왜 조직이냐면은 전부 다 세포들이야. 얘도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야? 표피 조직이 된 거잖아.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세포들이 차곡차곡차곡 꼼꼼하게 모여 있어서 울타리 조직, 등성등성 있어서 해면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잎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잎맥이 있죠. 맞지? 요 잎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이 지나가는 물관과 영양소가 지나가는 체관으로 나눠집니다. 이 영양소, 이 잎에 물이 들어가줘야 될 거잖아. 또 포도당을 만들면은 쭉 아래로 내려보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여기 이 잎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잎맥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광합성을 하는 것이야. 이 울타리 조직에 있는 세포들과 해면 조직에 있는 이 세포들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엽록체는 녹색으로 보여.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녹색 색소를 우리는 엽록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녹자는 푸르다라는 뜻이고 소는 색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교재 보자. 엽록소,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로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나와 있죠.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엽록체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세계 3원생 뭐 배웠었더라? 빨강. 그렇지. 빨, 초, 그렇지. 파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엽록소는 빨강하고 파랑은 반사시킨다라는 아니다. 반사가 아니지.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을 반사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갔니? 그래서 식물에 잎이 있는데 녹색빛을 쏘아줘.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죽습니다. 왜냐면 초록색은 전부 다 반사시켜 버릴 거니까 식물의 입장에서는 빛을 받지 못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빨간 빛과 파란 빛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188페이지에서 나는 1번의 광합성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설명을 했어. 그리고 왼쪽의 용어, 포도당,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한 3분 줄 테니까 이 부분만 꼼꼼하게 읽어보십니다. 읽어보고 필기할 내용 있으면 필기하고.
기공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칠판 지워도 되니? 그러면 보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럼 누구야?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을 더 잘하게 되기는 할 건데, 내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죽지 않을 만큼만 살 거야. 두 끼를 먹어? 그럼 좀 배고픈 상황이겠죠. 세 끼를 먹어? 그럼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네 끼를 먹어? 좀 버거워지겠죠. 다섯 끼를 먹어? 비만이 될 거야. 여섯 끼를 먹어? 배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식물 역시도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정량은 공기 중의 농도가 약 0.03% 정도가 있으면은 이때 광합성을 제일 잘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0.03%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적정량보다 적으면은 당연히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고요. 적정량보다 높아도 탈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왔네. 사실 물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물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광합성량이야. 약간 달라. 이산화탄소는 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억지로 먹이니까, 물은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 밥이 5끼가 있어, 6끼가 있어. 근데 나는 그냥 3끼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물을 안 마시면 돼. 안 빨아들이면 되니까 물의 경우에는 그냥 쭉 가다가 적정량이 되면 더 이상 안 먹어. 그러니까 필요한 최고량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식물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를 거야. 선인장은 거의 없어도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썩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사항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빛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밝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야. 그런데 밝기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온도지. 그럼 광합성량은 사실 식물도 똑같은 생명체잖아. 우리 식물성 단백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단백질은 다 똑같아. 인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의 체온이 얼마더라? 약 37도잖아. 그러니까 37도를 기준으로 약 35도씨에서 한 40도씨까지가 광합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체온 37도씨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40도가 넘으면은 서서히 말라주기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3번 교재에서 보면 말이지,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 빛 나와 있죠.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흡수했어. 어떤 에너지를? 붉은색과 파란색 화장을 흡수했어. 광합성이 일어났는데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대. 화학 에너지는 누굴 얘기하냐면은 포도당을 얘기합니다. 얘 영양소잖아. 그러면은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잖아. 내가 얘를 써가지고 포도당을 먹어서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데,
얘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장된 에너지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포도당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먹은 다음에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에너지를 저장한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학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은 예시에 뭐가 있냐면은 방금 배운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지가 있어. 우리가 알고는 전지는 선생님 전기 에너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건전지는 있잖아.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은 얘는 화학 에너지에 속합니다. 전지라고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건전지라고 구체적으로 써줄게.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는 석탄 같은 거 있잖아. 태우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화학 에너지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잎의 아래쪽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물, 포도당을 구성하는 수소의 공급원이다. 지금 포도당을 보면은 탄소, 수소, 이산화탄소잖아. 수소가 12개나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수소 물이 가지고 있죠. 이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이 물을 분해시켜서 이 수소를 하이드로젠의 약자입니다. 이 수소를 여기에 갖다 붙여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물관을 통해 이까지 운반되어 역시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인맥이 있었지. 이 인맥이 뿌리에서부터 줄기 그래서 쭉 인맥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왼쪽에 보면 빛과 광합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필기하십시오. 필기 다 끝났으면 교재 아랫부분 꼼꼼하게 읽어보고 혹시 분필 색깔 중에서 안 보이는 색깔 있으면 얘기해줘. 네, 지금 지시약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중동에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만 좀 해볼게.
지어도 되지?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특징이 필기를 참 열심히 해. 학생들을 가르쳐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가르치면은 열심히 듣는데 열심히 듣다가 내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원다 펜을 들더니 필기를 하기 시작해. 그 얘기는 어려운 게 나왔어. 순간적으로 나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싶으면은 바로 필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필기를 하는 순간에 뇌가 정지해.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필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정말 필기는 완벽하다. 집에 가서 읽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설명한 만큼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경우에는 집에 가서 필기를 봐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반대하거든. 듣고 분석하고 이해하면 넘어가는 거고, 듣고 분석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나의 뇌세포한테 나 지금 이거 이해 못해 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과학은 조금 달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암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뇌세포가 자라고 있는 나이인 거잖아. 그러면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아직 뇌세포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어른들의 세계에서 넌 뇌가 없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신공격이 되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은 사실 맞아. 왜냐면 뇌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이해하는 뇌세포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나의 뇌세포한테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라고 정보를 입력시키면은 짧게는 정말 몇 시간 후에, 일주일 후에 이해가 가고, 어떤 것들은 2년 후에 그것을 이해하는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평생 이해하는 뇌세포가 안 만들어집니다. 수학은 단계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곱셈이 되는 거고,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방정식이 되니까 안 풀리면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게 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은 딱 봤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3분만 고민해. 아니면 5분만 고민해. 장인 정신 발휘해서 이거 가지고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면 2시간 붙잡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다음날 보면 다시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어차피 아직 뇌세포가 안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딱 3분만 쳐다보고 나의 뇌세포한테 나 이거 이해 못했어 라고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겁니다. 이해갔니 얘들아? 응. 그래서 다시 내가 설명하는 동안은 필기하지 말고 그냥 칠판 보고 집중해. 오늘은 뭐 생명단원이어서 다 암기니까 선생님 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자기 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기에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할 땐 설명을 듣고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필기하고 책을 읽어볼 시간을 줄게. 그러면은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질문을 해도 좋고 거기에 별표를 쳐도 좋아. 다음에 볼 때 이해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인데 리트머스 종이를 검색을 하는데 산성과 염기성,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페놀프탈린이 아니라 염화 코발트 종이. 사실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일단은 다 공부를 잘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게 가르칩니다. 과학은 대체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이 많이 일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내용이 똑같아. 다만 얼마나 조금 더 심도 깊게 물어보느냐, 요 정도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외울 거면은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 지시약 지금 설명한 거 4개 다 외워두면은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다 써먹습니다. 선생님 저 문과로 갈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통합과까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여기 염기성이 있고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중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를 구분할 수는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은 리트머스 종이가 나와. 색깔을 뭘로 바꿔볼까?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BTB 용액이 있어. BTB 용액이 있는데 사실 나는 BTB 용액이 무슨 영어의 약자인지 모르거든. 일부러 확인 안 했어. 근데 여기 B가 있으니까 블루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야? BTB 용액은 원래 푸른색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산성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돼? 노란색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가면은 얘가 여기서 녹색이다라고 설명한 데도 있고 노란색이라고 설명한 데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매트 오렌지 용액이 있는데 매트 오렌지 용액. 매트 오렌지 용액은 덜 익은 오렌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얘가 쭉 익었어. 그럼 무슨 색으로 될까?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겠지. 그럼 가운데는 뭐가 되겠니? 주황색 정도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놀프타인 용액이 있습니다. 페놀프타인 용액 역시 중등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난 페놀프타인 용액이 또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스펠링을 몰라. 근데 내 맘대로 P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피 색깔이야. 그럼 무슨 색이지? 붉은색입니다. 이 페놀프타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중성이나 산성에서는 무색이야. 그런데 정말 조심해줘야 할 게 얘는 중성이나 산성 둘 다 무색이기 때문에 염기성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성은 알 수 없다는 거지.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얘가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 이해 갔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쪽 라인만 먼저 외우는 거야. 얘는 확실하게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보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쪽의 색깔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염화 코발트 종이. 우리가 이거는 염화 코발트 종이 역시 염기성에서 약간의 푸른색, 그 다음에 산성에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일단은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만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험을 해서 수증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물이 발생했어.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까이 대면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사실 리트머스 종이도 물을 가까이 대면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다만 중학교 교육과정은 내가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 만일 염기성하고 산성을 구분하면 리트머스 종이를 쓰게 되는 거고 물을 구분하겠다 염화 코발트 종이를 쓴다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딱 여기까지 가르쳐라 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해 갔지? 그 다음에 BTB 용액이야. 염기성에서 푸른색, 산성에서 노란색인데 얘는 또 내가 하고 불었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줘야 할 내용이지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BTB 용액이 푸른색이야. 산소가 많은 거야? 아닙니다. 산소하고 상관관계가 없어.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만 따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없으면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해 갔지? 잠깐 나 지금 헷갈린 거니? 맞죠? 산성이 노란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질문? 없죠? 메테오렌지 용액이 아마 중등과정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페놀프타인 용액은 중등과정에 확실히 있었죠. 암모니아 확인할 때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분수 이런 거 확인할 때 나오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 페놀프타인 용액은 무색에 여기서 보면 중성에서 무색이잖아.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수영장에 가면은 왜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몸의 체온이 변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이 마렵게 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체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봤겠지.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5성급 호텔에 그 수영장이 있잖아. 거기다 써놨단 말이지. 우리 수영장은 페놀프타인 용액을 넣었습니다 하면서 소변을 보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라고 경고문을 써놨는데 그 어떤 부자 아저씨가 그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께서 갔다? 근데 이거 경고문 보고 안내문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볼일을 보는 순간에 엄청나게 붉은색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수영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회장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텔 상대로 명예훼손을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그런데 호텔이 사과를 하고 그 회장 아저씨께 굉장히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럴 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수영장에 슬프게도 페놀프타인 용액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거 그 회장님이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 현상인 거지. 난 솔직히 그 수영장 같은 데다가 좀 페놀프타인 용액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알면은 얼마나 찝찝한 게. 그렇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닷가에 가서는 볼일을 봐도 될 것 같아. 바다는 정말 크고 이게 물이 흐르니까. 내 수영장,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도 페놀프타인 용액 집어넣는 나라가 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5성급 호텔 이런 데서는 못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네 개를 다 외우면은 얘네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리트머스 종이, 염화 코발트 종이. 그래서 BTB, 메틸 오렌지, 페놀프타인 용액까지만 쭉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수능을 볼 때까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양배추 지시약 이런 것들은 색깔이 나와.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떤 실험을 설명하고 여기서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가하다. 실험의 단계가 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걸 물어보죠. 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어야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과학 어디서 배우나요? 우리 페놀프타인 용액 이런 거 알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지? 자, 일단은 요거 한번 필기하고 요거 내가 수능 볼 때까지 외워줘야 된다. 매년 나와, 매년. 과학에서는 매년 나오니까.
여기 BTB 용액이 있는데 얘가 무슨 색이건 내가 여기서 하고 이산화탄소를 하고 불어줬단 말이지. 아니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지? 노란색으로 변한다. 노란색 BTB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또는 산성이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하나 더 있었어. 우리 뭐 있더라? 석회수. 기억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석회수를 역시 하고 불러주면은 역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역시 고등학교 때 가면은 화학식으로 나오게 돼. 탄산수소, 칼슘? 탄산수소 뭐였는데? 아무튼 그 용액이 뿌옇게 흐려진다. 탄산칼슘이 생성되는 화학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야.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나온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꺼져가는 불씨야. 그 꺼져가는 불씨는 성냥개비 탁 친 다음에 이 불이 꺼지면은 빨갛게 불이 남아있잖아. 우리는 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깐부기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깐부기불이나 또는 뭐가 나오면은 향 알죠? 향 피울 때 그 향입니다. 얘를 갖다 댔어. 그랬더니 어머 어떤 기체에 갖다 댔더니 퍽 하고 터졌단 말이지. 그럼 얘는 누구냐면은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는 폭발성이 있어. 그런데 얘가 만일 파르륵 하고 불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산소기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죠? 얘가 피식 하고 꺼졌다? 알 수 없습니다. 맞니? 피식 하고 꺼졌다? 이산화탄소야. 아니야. 질소기체를 갖다 놓던 아르곤기체를 갖다 두던 전부 다 피식 하고 꺼져버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요 두 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뭘 하다 보면은 녹색 연기가 나오면서 독한 냄새가 난다라는 게 심화 과정에 있습니다. 녹색 연기가 나면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염소 기체인데 예전에는 교재에 있었었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독극물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등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고등 과정에서 개정되어 있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수증기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까이 대면은 수증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지시학의 끝입니다. 수능 볼 때까지 상식으로 써먹는 애들일 거야. 자, 그럼 BTB 용액, 그 다음에 석회수 뭐라고?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깐부기불 갖다 대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확인할 수 있다. 까지. 지금 필기하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어차피 니네들 중등 과정에서 무조건 다 나왔던 것들이고 대학교 갈 때, 수능 갈 때까지는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다 의무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해. 그런데 만일 오늘 수업만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되거든. BTB 용액,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사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1번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너무 많이 어려운 걸 배워서 싫다. 손가락 하나. 적당한 것 같다. 2번. 이 정도는 나한테 쉬운 것 같다. 3번입니다.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쉬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다. 1번. 나는 쉬는 시간 필요 없다. 2번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쉬는 시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